오늘은 제목이 왜 메셔슈미트인가예요.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많은 전투기를 격추한 전투기가 뭐다? BF-109였잖아요. 대박이죠.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명칭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걸 제대로 뭐라고 부르냐면 메셔슈미트 바이에리시에 플로크 쥐크 베르케 아인 훈더 나인. 제2차 세계대전의 모든 하늘에 독일 공군의 이 전투기가 있었어요. 독일 에이스들은 이것보다 성능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 그 뒤에 후속 기종이 계속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BF-109를 탔어요. 메셔슈미트 BF-109. 이게 바로 이제 뭐예요? 바이에른 항공사 아닙니까? 바이에른 항공이 1916년에 창립된 회사인데 이게 나중에 항공뿐만이 아니라 엔진 수송 스포츠 종합 기업으로 확장이 되죠. 그게 뭐예요? 바이에르시에 모트원 베르큰. BMW잖아요. 그럼 자, 여기에서 1930년대에 개발한 메셔슈미트 BF-109를 왜 BMW-109라고 안 불렀을까요? 뽀대 나는데 궁금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1922년에 BMW 이게 확장 통합되고 나서 이 메셔슈미트가 나가가지고 아우부르크에 바이에리시에 플로크 쥐크베르케 그러니까 BF를 차려요. 그리고 나중에 나치 독일 하에서 승승장구하죠. 거기에서 바이에리시에 플로크 쥐크베르케를 빼고 그냥 자기 이름 따서 메셔슈미트라고 부릅니다. 자기 이름 땄다. 메셔슈미트. 뭐가 궁금해져요? 메셔슈미트가 누군지 궁금해지죠? 이거 사람 이름이잖아요. 원래 바이에르시 플루크 쥐크베르케의 엔지니어였던 메셔슈미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누구냐?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난 독일인이고 어릴 때부터 항공기의 꿈을 가지고 있어서 뮌헨 기술학교를 졸업하고 글라이더 엔지니어로 경력을 시작했다고 해요. 글라이더 그냥 무동력으로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1910년대의 일입니다. 그리고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는데 다른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메셔슈미트도 전선으로 나가서 싸우죠.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계속해서 글라이더 엔지니어로 발전하죠. 뮌헨 기술학교에 다시 나가서 학업을 하고 개발을 이제 병행을 하죠. 이때 메셔슈미트가 디자인한 게 S9 글라이더예요. 그러다가 메셔슈미트가 아우스부르크에서 회사를 하나 인수를 해서 자기 회사를 만들죠. 그리고 기존의 무동력 글라이더에 모터 엔진을 달아요. 그래서 동력 글라이더를 개발하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이제 스포츠 레저용으로 관광용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1920년대에 뭐가 나오냐면 메셔슈미트 M17 그리고 메셔슈미트 M18이 나옵니다. 보면 뭐 전형적인 글라이더죠. 이게 나무 비행기예요. 하지만 장족의 발전이죠. 1925년에 이걸 타고 독일에서 로마까지 1000km를 날아가요. 여기서 회사가 확 크죠. 오,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상용 비행기가 한 대 나와요. 팔려고. 이게 메셔슈미트 M20입니다. 경수송 비행기예요. 레저용이기도 하고 경수송인데 주로 처음엔 뭐 날랐겠어요? 우편 날랐겠죠. 1928년부터 양산 체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잘 나가던 메셔슈미트의 인생에 사건이 하나 터지죠. 호사다마라고 일생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 발생해요. 일생에. 이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경수송 비행기를 도이치 루프트 한자, 지금도 이 항공사 있잖아요. 도이치 루프트 한자에 팔아요. 오, 대박이죠. 2대를 먼저 구입해요. 호랑이 허리에 이제 날개를 단 거예요. 근데 바로 추락합니다. 정말 추락해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모든 계약이 취소가 돼요. 사고 났지. 루프트 한자랑 계약 취소됐지. 그러니까 완전히 망한 거잖아요. 자기 일생에 있어서 첫 판매인데 첫 비행기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메셔슈미트는 창공에 대한 꿈을 잃지 않고 다시 도전하여 재기에 성공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에요. 31년에 파산해요. 그리고 재기불능이 돼요. 근데 엔지니어고 1차 세계대전 참전자고 루프트 한자에서 인정해줬을 정도인데 왜 그렇게까지 파산할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가져야 이게 풀려나가는 거죠. 스토리가. 당시에 루프트 한자 사장 절친이 이 추락에서 사망을 해요. 항공계의 대부가 자기 친구가 메셔슈미트 때문에 죽었으니까 메셔슈미트를 완전히 매장시키려고 소문을 다 퍼뜨리는 거죠. 적개심을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1931년 파산 이후에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 저 일을 다 합니다. 메셔슈미트가. 영혼이라도 팔 기세로 또 한편으로는 연구개발에 완전히 미쳐가지고 재기를 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막 돌아다니죠.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1930년대 중반이 되는 거죠. 이때 누굴 만나느냐? 이 얘기가 나오면 이제 여러분 대충 설마 이런 얘기 감이 있으신 분들은 루돌프 헤스, 헤르만 괴링을 만나요. 어떻게 만났는지 서로 관계를 어떻게 형성했는지 이런 건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하지만 어찌됐든 이놈들이 누굽니까? 히틀러의 왼팔 오른팔이잖아요. 이거는 정말 대박이죠. 이 헤스와 괴링이 메셔슈미트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메셔슈미트가 루마니아에 자기가 새로 개발한 M35하고 36 수송기를 팔 수 있게 해줘요. 짜잔. 그래갖고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후로 다시 한번 항공기계에서 살아남아서 잘 나갔다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인생은 그렇게 기대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메셔슈미트의 불운이 안 끝나요. 1933년에 독일이 제국 항공부를 창설하는데 그 초대 장관이 누가 되냐면 에르하르트 밀히라는 사람이에요.
아까 말한 루프트한자 사장이에요. 메셔슈미트 묻어버리려고 한 그 철천지 원수. 그러면 이제 막 완전히 꼬꾸라지고 그냥 매장될 것 같은데 또 그렇게는 안 되죠. 히틀러 왼팔 오른팔이 이렇게 받쳐주니까 바로 쳐내진 못해요. 루프트한자 사장이 밀히가 메셔슈미트를 바로 쳐내진 못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항공기가 좋아. 메셔슈미트 항공기가 디자인도 굉장히 좋고 능력도 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당장 이 사람이 어디에 필요하냐면 메셔슈미트의 이 능력이 전쟁을 준비하는 독일 공군으로서는 장관이 개인적 원한을 갖고 있다고 한들 이 능력을 사장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역작이 하나 탄생하는데 그게 바로 M37입니다. 앞서 루마니아에 팔았던 M36 다음 모델이에요. 이게 뭐냐? M37 BF108입니다. 별칭이 타이푼. 왜 타이푼일까요? 제 생각에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아서 타이푼인 것 같아요. 태풍처럼 대단했다고 했겠지. 굉장히 훌륭한 수준으로 하늘에서 딱 떨어졌나 싶을 정도로 훌륭한 제품이 나온 거예요. 그 앞에 모델 M36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이래서 나치가 외계인 납치에다가 그 무기 만들라고 해서 나치를 납치했다고 그래갖고 나치라고 부른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몰랐죠? 이게 나치 독일의 경쟁 입찰에서 이 BF108이 최종 선택이 돼요.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 메셔슈미트사가 나치 독일의 전투기 개발 사업권을 따낼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의 비사가 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 밀히, 이 루프트한자 회장이었고 제국 항공부 장관인 밀히가 경쟁 입찰 정보를 메셔슈미트한테 주지도 않았어요. 그럼 이거를 누가 가르쳐줬을까요? 괴링이 알려준 거예요. 몰래. 근데 이 밀히라는 사람도 참 집요한 복수심을 가진 사람이고 메셔슈미트는 계속 고난이 닥치지만 결국은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해내고 메셔슈미트가 이걸 만들어내는 거죠. BF109. 1936년에 다음 모델을 내놓는데 그게 바로 메셔슈미트 BF109입니다. 시제품은 이전에 나와 있었어요. 독일 공군에 이미 말하자면 입도 선매가 된 상태였다고요. 그래갖고 1935년 5월 29일에 비행 실험을 해가지고 합격정도 받았고 그 비행 실험에 썼던 기체가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엔진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래는 윤코스 유모 210이라고 독일제 국산 엔진, 국산사랑 신토부리 엔진을 쓰는 것이 조건이었는데 윤코스 엔진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675 롤스로이스 엔진을 썼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게 완벽한 설명이 아닙니다. 엔진에 문제가 있었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아, 기술이 후달렸나? 윤커스 엔진이 전투기에 적합하지 않았나? 말도 안 되죠. 윤커스 엔진 당시 탑인데 그럼 왜 롤스로이스 엔진을 달았냐? 국산 빼놓고 하필 영국 거를. 윤커스사의 비협조 때문입니다. 윤커스 엔진이라는 게 이게 누구 회사냐면 후고 윤커스라는 사람이 만든 회사예요. 이 항공사에서 엔진 제작이 주력이었는데 여기서 엔진 제작뿐만이 아니라 올메탈 항공기, 나무 비행기 나오고 캠퍼스 천 씌우던 그런 시절에 올메탈 항공기 쪽으로 후고 윤커스가 탑 오브 탑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나치치하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독재적이라고 하더라도 법과 절차, 특허를 다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재산권이 있는데 우리 생각처럼 야 엔진 내놔, 항공기 가져와 이렇게는 안 된다고요. 더군다나 독일이잖아요. 1933년에 나치가 윤커스사에 독일 재무장을 도와줘라. 우리 비밀 내야 해야 된다. 공군 전투기 건설하는데 이바지해라 그러는데 윤커스가 높, 단호하게 높 합니다. 못 돕는다. 나는 너네한테 협조 못한다. 안 해요. 그래서 가택연금까지 하는데도 협조를 안 합니다. 그리고 특허권, 사업권을 내놓지 않죠. 그러다가 후고 윤커스가 1935년 말에 사망하게 돼요. 이때 나이가 76세인데 그러니까 메셔슈미트는 후고 윤커스가 사업권, 특허권을 안 내놓으니까 그 윤커스 엔진을 쓰기로 했는데 못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제품에 롤스로이스 엔진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후고 윤커스가 죽고 나니까 그것을 몰수해가지고 쓰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전부 다 벤츠 엔진, 윤커스 엔진을 BF109에 다 달잖아요. 엔진 기능이 딸려서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롤스로이스 엔진을 썼다고 하는데 그거 다 쓴 게 아니라 시제품인 V1 하나에만 달았어요. 딱 몇 달만. 뒤에 나오는 시제품 V2부터는 윤커스 엔진 달았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원론적인 문제인데 왜 꼭 BF109였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BF109 훌륭하죠. 그런데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훌륭하냐? 아니에요. 다른 회사들 있잖아요. 아라도, 하인케일, 피젤러, 포케울프. 2차 세계대전 공군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비슷해요. 기능적으로 어떤 부분은 다른 회사 게 더 잘 만들어져 있어요. BF109가 정말 최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전쟁 터지고 결국 여기에 있는 말씀드린 그 아라도에서부터 포케울프에 있는 이 회사들에서 전투기 다 만들어갖고 독일 공군에 다 납품하잖아요. 그런데 왜 메셔슈미트가 전투기 개발권을 따서 제일 많이 팔았느냐, 제일 많이 만들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괴링이 입찰 정보를 넘겨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요구 성능 ROC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넌지시 비밀리에 알려줘요. 생각해봅시다. 입찰 정보를 내놓을 때 독일 공군이 이런저런 조건을 갖춘 전투기를 만들려고 한다. 내놓아라. 이렇게 공고를 했겠어요? 아니죠. 당시 아직 베르사유 조약 때문에 아직 전투기 무장할 수가 없어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공 담당 부처에서 전투기와 상관없는 수송기처럼 보이게 입찰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나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미리나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투기를 대놓고 못 만드는 시절에 전투기 개발 사업을 극비에 추진해야 되는데 이 철저한 보안 때문에 전투기다 말도 못하고 특별한 전투기 비슷해 보이는 요구 성능 같은 거를 못 알려주는 거예요. 혹시라도 말이 새 나가면 어떡해. 그 당시에 또 무슨 지금처럼 뭐 통신 보안 뭐 이런 것도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괴링이 메시어슈미트한테만 알려주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딱 언지를 주는 거죠. 뭐 윙크라도 한번 했을까? 딱 한 다음에 번개처럼 빠른 특급 비행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단좌로 만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둘이 이제 척하면 착인 거예요. 아하, 번개처럼 빠른? 번개처럼? 속도도 빠르고 급선회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것도 단좌로? 전투기 만드는 거. 이거 아는 메셔슈미트하고 모르는 다른 회사하고 천지 차이인 거예요. 메셔슈미트는 ROC를 전투기에 맞게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이걸 따낸 겁니다. 그래서 BF-109의 시대가 열립니다. BF-108이 주로 이제 수송기, 통신 정찰기로 사용되었다면 BF-109는 본격적인 전투기로 사용됐죠. 이 독일 공군 루프트와페, 이 뼈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항공기가 된 겁니다. 1937년에 바로 생산체대에 들어가고 실전에 바로 투입이 돼요. 전쟁 아직 안 났잖아요. 2차 대전이 아니고 스페인 전쟁에 들어가요. 그래갖고 스페인 전쟁에 뭐가 들어가느냐? BF-109 뭐 오리지널 뭐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프로토타입. 그걸 실전에 집어넣어가지고 성능 개량을 계속 이제 하는 거죠. 메셔슈미트의 BF-109가 다른 회사 거보다 너무나 뛰어나서 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배경이 있었다고. 그러면 BF-109가 정말 너무 뛰어나고 소련 전투기를 막 다 아작냈냐? 그게 아니고요. 실제 가보면 스페인 전쟁에 들어간 소련 전투기가 이런 겁니다. 캔버스 씌운 복엽기예요. 처음부터 상대가 안 되겠던 거예요. 이제 개량형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건 나중 일이고. 그러니까 초전에 BF-109하고 이거는 그냥 아반떼하고 리어카하고 싸운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렇고 이제 다음 얘기를 하면 또 우리 코너가 아니잖아요. 또 짚고 넘어가요. 방금 제가 드린 말씀도 제대로 된 설명이 아니에요. 독일이 스페인 전쟁에서 BF-109 보내가지고 소련 공군을 발랐다. 이것은 잘못된 지식을 나올 수 있어요. 원래 독일이 스페인 전쟁에 처음 보냈던 게 BF-109가 아니라 경쟁사 하인켈 복엽기가 처음엔 들어갔어요. 독일계. 그런데 소련이 스페인 전쟁에 보낸 전투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 폴리카르포프 16이라고 이게 단엽기예요. 초창기에 날개가 동체 아래쪽에 달렸어요. 이게 굉장히 이제 선의 반경이라든지 이게 기동력이 좋죠. 그리고 랜딩 기어가 들어갔다 나왔다. 완전히 전투용이에요. 그리고 캐노피를 보면 폐쇄식으로 해놨죠. 처음에는 열려 있었어요. 요 앞에 비행기들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앞에가 개방돼 있어요. 캐노피가 개방돼 있어갖고 앞에 엔진 돌아가면 그 엔진에 있는 그 아주까리 기름 넣었었거든요. 그 아주까리 기름이 막 얼굴에 묻고 그랬었다고요. 근데 이 캐노피를 해가지고 완전히 공중전에 특화된 전투기를 내놨어요. 굉장히 시대를 앞선 거예요. 보니까 이게 하인켈 비행기에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처음에는 독일이 발렸다. 36년 12월부터 만들어지는 대로 빨랑빨랑 BF-109를 보낸 거죠. 이때 보낸 게 이제 네 번째 시제품 V4였어요. 처음부터 BF-109를 보내서 실험을 한 게 아니라 스페인 전쟁에서 소련제 전투기에 발리니까 막 보낸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거기서 뭔가 전투 실험을 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어떻게 됐을까요? 잘 싸웠죠. 여러분, 이 전투기 BF-109를 타고 스페인 전장을 누빈 부대가 무슨 부대입니까? 슈타펠 자크드 그루퍼 88. 여러분 뭐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사냥꾼 편대 88입니다. 그 전설적인 부대가 스페인 전장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죠. 이렇게 되니까 1938년부터 메셔슈미트는 독일 항공기 산업의 총화가 돼요. 그래서 전체 총괄하는 자리에 오르게 되고 뭐 여전히 밀히 제국 항공부 장관하고는 관계는 냉랭하지만 그 자신도 이제 어디 가서 꿀리진 않아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메셔슈미트는 정말 외계인을 납치해서 나치 무기를 만든 전설적인 천재냐? 진짜 이 사람은 너무나 천재냐?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천재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혼자서 그런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막 없습니다. 메셔슈미트 드림팀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생산 총괄 감독직을 맡았던 바로 이 사람. 파일럿 출신이면서 발명가예요. 특기가 바인딩이에요. 바인딩이 뭐냐면 비행기 보면 그 빠른 속도로 막 급강한 회전을 반복하는데 동체하고 날개 연결된 부분 거기 그 연결하는 게 그게 핵심 기술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 사람이 그쪽으로 특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매니징, 통합, 의사소통 이런 걸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셔슈미트의 수적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하인켈사에서도 동시에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그런 걸 잘했으면. 그 외에도 메셔슈미트에게는 드림팀이라고 할 수 있는 당대의 디자인, 엔지니어링에 특화된 전문가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메셔슈미트하고 항상 같이 갖고 평생 함께 했어요. 그리고 이 팀은 그 작업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면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면 또 우리 프로그램이 아니죠. 메셔슈미트가 도대체 뭐가 얼마나 대단한 매력이 있어서 어떤 리더십과 비전이 있었길래 이 사람을 평생 데리고 다니고 그 드림팀을 유지를 했나. 메셔슈미트가 아주 잘 사는 집이었어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암울한 상황, 경제공황 밑에서 자기의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이 직원들 월급을 따박따박 줬어요.
이 돈이 어디서 났느냐? 집이 돈이 좀 원래 있었어요. 와인 판매업을 하는 집안이었어요. 돈이 좀 원래부터 있었어요. 집부터. 두 번째로 이제 다시 이렇게 메셔슈미트가 잘 된 게 드림팀. 고안 설계는 이제 드림팀이 했고 이거를 실제 누가 만들었느냐. 이것을 만든 노동자들 우리가 좀 봐야 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비판 의식이 나옵니다. 노예들을 썼습니다. 메셔슈미트는 나중에 전투기, 수송기 이게 생산 규모가 커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2차 세계대전 기간에 나치 독일이 수감한 전쟁 포로, 캠프에 수용된 유태인들, 유색 인종들 그리고 전쟁통에 집을 잃고 피난 중이던 난민들을 생산시설에 몰아넣어서 이 노동자들로 하여금 노예처럼 전투기를 생산하게 합니다. 증거사진도 다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야누스죠. 인간의 양면성을 다 가진 사람. 천재였고 리더십이 있었지만 양심이나 도덕은 없었던 사람. 성공을 위해서 전쟁 착동가들과 손을 잡을 줄 알았지만 반성과 성찰, 인류의 미래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면 좀 허무해요. BF109를 좀 뭔가 격화시킨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더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죠. BF109 뛰어났다. 뭐 몇백 대 격추시켰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독일군에만 에이스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소련군, 핀란드군, 영국군에 유명한 에이스들 많은데 그 평균 내보면 거기서 거기 비슷해요. BF109가 뛰어났다는 것을 많이 격추시켰다. 뭐 선의 반경이 어땠다. 이렇게 얘기하면 허무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의 말을 들어봐야 돼요. 소련의 에이스 이반 코체더프 이 사람이 말한 게 저는 마음에 들어요. 독일군 공군이 왜 그렇게 잘 싸웠냐 딱 한마디 합니다. 비행기가 좋잖아. 핀란드 에이스도 있잖아요. 전설적이죠. 일마리 유틸라이넨. 이 사람이 멋있는 말을 했어요. 유틸라이넨이 타고 다니던 기종은 B239죠. B239하고 BF109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B239는 신사의 항공기죠. 하지만 메셔슈미트? 그건 그냥 킬링 머신입니다. 적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뭐 최고의 찬사 아니겠어요? 영국 공군의 에릭 브라운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이 말한 것에 저는 사실 심정적으로 공감이 많이 갑니다. BF109는 뭐랄까 재수가 없었어요. 나치 독일이 가진 성격을 다 갖고 있는 그런 기체였어요. 어느 각도에서 마주치든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BF109가 뭐 어마어마한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소련 기체들도 나름대로는 쓸만하니까는 썼을 텐데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났었을까? BF109라는 기체를 보고 거기서 답을 얻어내려고 하면 무리를 하게 돼요. 위에 그 칵핏이 좀 더 튀어나와서 뭐 관찰하기 좋았다든가 아니면 날개가 좀 더 안정성이 있었다든가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찾아보면 다른 기체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BF109가 잘 싸웠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훈련, 편제, 장비가 잘 됐다는 거예요. 이 메셔슈미트하고 나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매뉴얼, 영국의 교육훈련 시스템, 소련군의 그 발달한 기술 이런 것들을 다 갖다가 끌어모은 거예요. BF109에도 끌어모으고 독일 공군도 끌어모으고 그래서 훌륭한 게 있으면 남의 걸 다 갖다 써서 가장 장점만을 모아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려고 작정을 했으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는 남의 거를 보지 않는 거죠. 볼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특허권이라든지 아니면 그 민족적인 자존심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군대에 대한 자존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BF109가 아슬아슬한 차이로 훈련이 좀 더 뛰어나고 훈련이 뛰어나면 조종설이 좀 더 뛰어나고 편제가 뛰어나고 편제가 뛰어나면 계속해서 조종사가 죽더라도 다음 조종사가 와서 우수한 기술을 계속 발휘할 수 있고 그러니까 BF109라는 기체 자체가 뛰어났던 게 아니라 독일 공군이 갖고 있는 공군의 그 전투력 자체가 뛰어났던 거죠. BF109는 일부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